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잖아. 너무 자유로운 사회에만 집착하면 부자들한테 유리하잖아.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계급화되잖아.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고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지.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자유시장의 탐욕적인 폭주를 제지해야지. 순수 자본주의의 시대는 끝났어. 이 수구 반동 19세기 냉동인간아. 좌파들의 언어이자 이제는 좌파를 넘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자리잡힌 믿음입니다. 통념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뭔가 반박은 하고 싶은데 기껏 생각나는 말이, 물론 그건 그렇지, 근데 어쩌겠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자기 돈 버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정도여서 매번 대화가 붕 떠버리고 상대를 설득하는데 실패해버려서 답답한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알고리즘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나마 제일 나으니까를 넘어서 왜 자본주의가 윤리적으로 타당한 체제인지, 그리고 자본주의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를 이해해버린 당신의 내일을 위하여 출발해볼까요? 사실 불평등이 사회를 잠식하는 걸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에요. 차은우와 저 사이의 불평등을 예로 들어볼까요? 순수 자본주의 사회라면 한국 연예인 잘생김 순위 투표 1위에 빛나는 차은우의 그 압도적 미모는 온전히 그의 소유물이 되겠죠.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남다를 거예요. 이쁜 여자들이 항상 곁을 지키고 전반적인 호감도가 차원이 다르고 얼굴 자체가 하나의 무기이자 탑클래스 콘텐츠가 되는 그의 삶을 보면서 다른 의미로 얼굴이 무기인 저 같은 사람이 악에 받쳐서 이렇게 소리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저열하고 뿌리 깊은 불평등, 아니 불공정을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자유만으로는,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만으로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저라는 흔남과 저 빡빡머리 일병이 돼 있어도 존잘남인 차은우 사이의 이 사악한 불평등을 사회가 바로잡아줬으면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당성을 따져 묻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한 가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로잡아요? 정부로부터 존잘 지원금을 지급받고 성형을 빡세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은우의 얼굴에 약간의 너프 성형을 가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라는 흔남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기 위해 여성들을 차출해서 하루에 한 번씩 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나요? 제가 예시로 든 게 미적 불평등이지만 너무나 뼈저리게 와닿는 불평등인 주제에 감히 쉽사리 교정할 수 없는 불평등의 종류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타고난 성격, 유머 감각, 신체의 운동 능력, 노래 실력, 건강, 태어난 국가 등등, 이런 불평등을 다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하나 진짜 우리의 인생의 격차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들인데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되는 거예요? 성격 자본주의, 말솜씨 자유시장에 얼른 국가가 개입해서 격차를 위아래로 좁히고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터무니없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어떤 불평등은 너무나도 자연적이어서 감히 인위적으로 그것을 교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맨날 상속 격차, 소득 격차, 임금 격차를 성토하는데 정작 그 모든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심연에 한가득이라고요. 그 모든 거에 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자본주의는 부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진보 진영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냥 그들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쳐요. 적어도 경제적 불평등만큼은 국가가 악역을 맡아서 부자들 돈 좀 뜯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차이를 줄이는 게 맞다고 쳐요. 얼마나요? 어느 정도나 뜯고 어디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한 트럭이죠. 이재명과 문재인의 의견이 다르고 윤석열과 박근혜의 견해가 다르죠. 차이나는 클라스 마이클 샌델 영상을 보고 통념을 확립하게 된 소시민부터 신념형 극좌파 사회주의자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돈을 얼마나 뜯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즉 각자의 분배 정의가 다 달라요. 소득세율 30%? 50%? 70? 90? 근데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타당한 기준이 있어요? 정답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방법론이 있나요?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하다,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다 이런 그냥 뭐 갯빛 아니에요? 이런 천차만별의 의견들은 분배 정의가 사실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을 때 지나가는 행인을 몇 대 정도까지 때리는 건 괜찮을까에 관한 논쟁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죠. 정의란 그런 거예요. 그에 반해 경제적 격차가 어디까지 해소돼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줘야 하고 이런 건 정답도 기준도 없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 수많은 안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독재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돼야 할 정의와 달리 분배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평등을 얼마나 어디까지 교정할 것인지에 관해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결론, 즉 불평등의 완전하고 적확한 교정이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기준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소유가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순수 자본주의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제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절대 원칙, 정당하게 번 돈은 그 누구도 강탈할 수 없다는 명제는 정의의 자격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소유주의고 그 누구도 나의 신체와 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죠. 그러면 내가 나의 두뇌, 나의 육체,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얻게 된 재산을 누군가가 강탈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범죄, 즉 부정의입니다. 설사 그게 정부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요. 차은우가 자신의 얼굴로 벌어들인 돈이 조금이라도 사회와 공공에 환원돼야 마땅하다는 개념은 차은우의 얼굴이 온전히 차은우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조세 정책을 실시하냐에 따라 차은우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과 강탈당해야 하는 재산이 매번 달라지는 그 상황을 두고 차은우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소유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그 어떤 명목으로든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회에 개입해서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건 개인의 자기 소유권을 부정하는 범죄입니다. 자본주의가 정의고 자본주의에 반하는 분배 정의는 오히려 불이었던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은 주로 진보정당은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부자들과 기업들의 재산을 과하게 강탈하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다 뺏어가면 누가 노동할까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복지만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따뜻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적정 수준의 복지, 따뜻한 보수라. 표현력, 감성, 중용,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말인데 딱 하나가 빠졌네요. 정의요.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복지가 존재하면 그 복지를 위해 누군가는 강제로 재산을 뜯겨야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가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격차고 어디서부터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소외예요? 왜 그걸 당신들이 정하며 당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이 정당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강탈당해야 하는 거예요? 소외가 그렇게 걱정되면 남의 돈을 뜯을 생각하지 말고 제발 너님들이 돈을 벌거나 기부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진보 정당의 전면 몰수에 가까운 사회주의 정책이 부정의한 것처럼 따뜻한 보수 운운하는 당신들도 똑같이 부정이에요. 100만 원 뜯어간 강도나 1000만 원 뜯어간 강도나 똑같이 범죄자인 것처럼요. 개인의 소유권을 조금이라도 부정할 수 있는 정부는 언제든지 소유권을 전면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분배 정의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많은 안들은 모두 대규모 범죄 프로젝트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보수 정당의 소규모 선별적 복지냐, 진보 정당의 대규모 보편적 복지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당할지 모르는 범죄 국가냐, 아니면 정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국가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불평등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만들어냅니다. 원래 자연이 불평등한 공간이에요. 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 집단이 누군가의 부는 강탈하고 누군가에게는 이유 없이 부를 선사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싸워 마땅한 인위적 불평등이죠. 자유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격차는 정의롭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자본주의 비판자 여러분, 비판하려거든 자본주의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창조주를 원망하세요.